엄마, 할아버지한테서 왜 이상한 화장실 냄새가 나는 거야? 평범한 일요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68살 박철수 할아버지가 거실 소파에서 7살 손녀 민지와 함께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바로 이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손녀와 함께 보내는 주말 오후는 할아버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성실하고 깔끔한 성격으로 학교에서도 인정받았고, 은퇴 후에도 동네에서 신뢰받는 어르신이었습니다. 특히 개인 위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신경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옷차림도 항상 단정했으며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샤워를 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손녀 민지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본 손녀라서 더욱 애정이 깊었고, 민지도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지와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고 산책을 하고 때로는 장난감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날도 평소처럼 거실에서 민지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릎을 두드리며 민지에게 와서 같이 보자고 했을 때 민지가 뛰어왔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소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민지는 코를 찡그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민지가 아픈 건 아닌지, 무엇인가 불편한 것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민지는 잠깐 망설이더니 부엌에 있던 엄마를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뭐가 문제냐고 묻자 민지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서 왜 이상한 화장실 냄새가 나는 거야? 이 한마디는 거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의 손이 멈췄고 신문을 보던 아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뜨개질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가장 사랑하는 손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당황하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민지는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엄마도 맡아보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솔직한 표현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다가와 민지의 손을 잡으며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할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인사드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정말 냄새가 난다고 고집했고 아들이 큰 소리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당황한 반응을 보면서 할아버지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에게서 냄새가 나는 것일까? 그동안 가족들이 모른 척 해준 것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사랑하는 손주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괜찮다며 억지로 웃으면서 할아버지가 좀 땀을 흘렸나 보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살짝 닫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냄새가 나는 건가?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건가?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할아버지 무릎에 앉지 않았습니다. 평소 할아버지와 함께 하던 놀이들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아주려고 하면 은근히 피하거나 안겨도 얼굴을 살짝 찡그리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지에게 같이 책을 읽자고 제안하면 민지는 저기서 읽겠다며 할아버지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평소 할아버지 옆자리를 좋아하던 민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지와 함께 산책을 하자고 해도 민지는 핑계를 대며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다니던 민지가 이제는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될 때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더 드시라고 권해도 할아버지는 맥없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평소 손녀와 장난치며 떠들썩하던 식탁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민지는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할아버지 옆자리 대신 엄마 옆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반찬을 떠주려고 해도 민지는 엄마에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온 가족이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식사 후에도 평소 할아버지와 함께하던 TV 시청을 민지는 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손녀의 웃음소리가 다른 방에서 들려올 때마다 할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걸까? 내가 손녀에게 미움받는 할아버지가 된 걸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할머니가 깰까봐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더 꼼꼼히 씻었습니다. 비누로 여러 번 몸을 문지르고 향이 좋은 로션도 발랐습니다. 면도도 더 세심하게 했고 옷도 새 것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냄새가 나는 건 아닌지, 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걱정되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며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정말 냄새가 나는 것일까? 자신은 전혀 느끼지 못하겠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냄새가 나는 것일까? 며칠이 더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의 거리도 멀어져만 갔습니다. 혹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그런 눈으로 보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자신감도 많이 잃었습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인사도 어색해졌습니다. 혹시 이들도 자신의 냄새를 눈치챘을까 하는 생각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즐겨 다니던 경로당도 가지 않게 되었고 마트에 갈 때도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속으로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차마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어봐도 괜찮다고 답할 뿐이었고 아들이 걱정해도 별일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만이 할아버지를 감쌌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할아버지는 이런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다른 노인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소 민지와 함께 다니던 근린공원을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벤치에 앉아 다른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과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자신도 예전에는 저랬는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의사 선생님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김동현 원장은 할아버지보다 1살 아래로 오랫동안 동네에서 진료를 해온 믿을 만한 의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교사로 일할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가끔 길에서 만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창피한 일로 병원에 가도 되는 건지 망설여졌습니다. 의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너무 사소한 일이라고 여기지는 않을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철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김동현 원장이 운영하는 동네 의원을 찾았습니다. 오전 9시쯤 진료가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갔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 이런 일로 병원에 와도 되는 건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 주변을 몇 바퀴 돌았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녀 민지의 변한 모습을 떠올리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다른 환자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부분 감기나 몸살 같은 명확한 증상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처럼 애매한 문제로 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로 병원에 와도 되는 건지 의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의사가 이런 사소한 일로 왜 왔느냐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또 다른 환자들이 기다리는데 자신이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되었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고민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간호사가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김 원장님을 뵙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접수를 하라고 안내했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접수대에서도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왔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얼굴이 빨개지며 김 원장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접수 직원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 순서를 잡아주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할아버지는 계속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의사가 어떻게 반응할지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여러 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혹시 자신에게서 냄새가 나는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앉았고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잡지를 들고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말로 이런 문제로 의사를 찾는 게 맞는 건가? 혹시 의사가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손녀와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것을 생각하니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지낸다면 가족 관계가 더욱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할아버지를 완전히 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보다 손녀의 마음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민지가 할아버지에 대해 나쁜 기억만 갖게 되는 건 아닐까? 드디어 이름이 불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김동현 의사가 반갑게 맞아주며 오늘은 어떻게 왔냐고 물었습니다. 평소 건강한 편이었던 할아버지가 병원에 온 것이 의외였습니다. 김 원장은 할아버지와 오랜 인연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중학교 교사로 일할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동네에서 자주 마주쳐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김 원장의 아이들도 한때 할아버지에게 국어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하기가 좀 그렇다고 운을 뗐습니다. 손을 비비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편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김 원장은 여기서 못할 말이 어디 있겠느냐며 격려했습니다. 의사로서 온갖 종류의 고민과 문제를 들어왔다며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김 원장의 따뜻한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혹시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그런다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김 원장이 귀를 기울여야 할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손녀가 한 말, 그 후에 변화된 관계, 자신의 고민과 상처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김 원장은 박철수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많은 노년층 환자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오는 것을 여러 번 봐왔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가족관계와 자존감에 관련된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원장은 우선 이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용기 내어 병원에 온 것 자체가 현명한 판단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만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화로 인해 땀과 피지 분비가 달라지면서 체취가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할아버지가 안도하며 정말 그런지 물어보자 김 원장은 물론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런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족들, 특히 어린 손자 손녀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상처받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리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적절한 관리만 하면 체취를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기분 좋은 향기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김 원장은 먼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설명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며 의학적인 배경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원장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부 세포의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피지선의 활동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pH가 변하고 피부 표면의 세균 균형도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체취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럼 이것이 병인지 물어보자 김 원장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며 질병이 아니라 생리적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하며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김 원장은 책상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하나씩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할 준비를 했습니다. 김 원장은 할아버지의 진지한 태도를 보고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목욕 방법부터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미지근한 물 37-38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온도계로 재보라는 조언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뜨거운 물로 씻어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운 물로 목욕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원장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클렌저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H 5.5 정도의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고 향이 강한 비누보다는 순한 보습 성분이 들어간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항균 성분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제품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좋은지 묻는 할아버지에게 김 원장은 약국에서 파는 세타필이나 유세린 같은 브랜드의 순한 클렌저를 추천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피부과 전문의들이 민감한 피부를 가진 환자들에게 권하는 제품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브랜드명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김 원장은 계속해서 목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목욕할 때는 손으로 부드럽게 거품을 내서 씻되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떼수건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고 대신 부드러운 면 수건이나 실크 수건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목 뒤, 겨드랑이, 가슴 등 부위를 꼼꼼히 씻되 손가락 사이나 발가락 사이 같은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위들은 땀이 많이 나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귀 뒤쪽과 목 주변도 특별히 신경 써서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위는 피지 분비가 많고 각질이 쌓이기 쉬워서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했다며 반성했습니다. 발 관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를 비누로 꼼꼼히 씻고 발톱 주변의 각질도 부드럽게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안에 있어서 습하고 따뜻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씻은 후에는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하되 문지르지는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와 겨드랑이 같은 부위는 완전히 말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어서 향기 관리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목욕 후에는 피부가 촉촉할 때 은은한 향이 나는 미스트를 몸 전체에 가볍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향이 가장 잘 흡수되고 오래 지속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목 안쪽과 귀 뒤, 무릎 뒤 같은 맥박이 뛰는 부위에 조금 더 집중하면 향이 오래 지속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부위는 체온이 높아서 향이 잘 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세세한 팁들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단, 향은 진하지 않은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무 강한 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고 특히 손녀 같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극이 적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향으로 선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라벤더나 베르가못, 시트러스 계열의 은은한 향이 좋다고 추천했습니다. 이런 향들은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향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 원장은 백화점이나 드럭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천연 성분으로 만든 제품들을 추천했고 알코올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알코올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수 대신 바디 미스트나 코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향이 부드럽고 지속 시간도 적당해서 일상 사용에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라며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김 원장은 향수는 향의 농도가 높아서 강하고 오래 지속되지만 바디 미스트는 농도가 낮아서 부드럽고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바디 미스트가 더 사용하기 쉽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용법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목욕 후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20-30cm 거리에서 가볍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에서 뿌리면 한 곳에 너무 많이 묻을 수 있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샤워하거나 목욕을 하고 옷은 항상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특히 속옷과 양말은 매일 갈아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운동 후나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추가로 씻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땀이 마르면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자기 전에도 간단히 손과 발, 얼굴을 닦아주면 채취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티슈보다는 깨끗한 젖은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편이라며 신경 쓰겠다고 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 분비가 달라져서 체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체취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장은 특별히 피해야 할 음식들도 알려주었습니다. 마늘, 양파, 커피, 술 같은 자극적인 음식들은 체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양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대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하라고 권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체취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식단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옷 관리에 대해서도 조언했습니다. 면이나 린넨 같은 천연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합성 섬유는 통기성이 나빠서 땀이 차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속옷은 면 소재를 선택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옷을 세탁할 때도 주의할 점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고 잘 헹궈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제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조할 때는 가능한 한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외선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서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내에서 말릴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리라고 했습니다. 김 원장은 청결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관리를 통해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개선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의사가 하나하나 알려주는 방법을 꼼꼼히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던 문제가 구체적인 해결책들로 나뉘어지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따라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원장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실천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몸과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철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김 원장의 상세한 설명과 격려 덕분에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김 원장이 추천한 제품들을 구입하기 위해 바로 근처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사에게 김 원장의 추천을 받았다고 말하니 약사도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세타필 클렌저와 유세린 보습제, 그리고 은은한 시트러스 향의 바디 미스트까지 구입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구입한 제품들을 욕실에 정리해두고 김 원장이 알려준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온도계로 물 온도를 재어보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미지근한 온도였지만 김 원장의 말을 믿고 참았습니다. 새로 산 클렌저로 몸을 씻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거품이 평소 비누만큼 많이 나지 않아서
깨끗해지는 느낌이 덜했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이 말한 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씻었습니다. 특히 목 뒤와 귀 뒤, 겨드랑이 부분을 꼼꼼히 씻었습니다. 씻은 후에는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며 물기를 제거했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문지르려다가 김 원장의 조언이 생각나서 참았습니다.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린 후 바디 미스트를 20cm 거리에서 가볍게 뿌려보았습니다. 처음 맡는 은은한 시트러스 향기에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너무 강하지도 않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상쾌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할아버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손녀 품에 안겨도 되겠구나. 첫날은 새로운 방법이 어색했지만 할아버지는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김 원장이 강조한 대로 하루에 한 번씩 이 방법으로 씻었고 옷도 매일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특히 속옷과 양말은 빠뜨리지 않고 매일 교체했습니다. 며칠 후부터는 가족들도 할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여보, 요즘 뭔가 좋은 향기가 나네요 라고 말했을 때 할아버지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아들도 아버지, 새로운 세제 쓰세요? 라고 물어보며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거리를 두는 듯 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부르면 예전처럼 완전히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김 원장의 조언대로 물도 많이 마시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시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조금씩 늘려가며 습관을 만들어갔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니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단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평소 즐겨 마시던 커피를 줄이고 마늘과 양파가 많이 들어간 음식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했고 요구르트도 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김 원장이 권한 대로 손과 발, 얼굴을 깨끗한 젖은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이 습관이 생기니 잠들기 전 기분이 더 상쾌해졌습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옷 관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면 소재의 옷들을 더 많이 입게 되었고 세탁할 때도 세제를 적당량만 사용하고 충분히 헹궜습니다. 가능한 한 햇볕에 말리려고 노력했고 실내에서 말릴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할아버지는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것이 즐거워졌고 자신감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젊어 보인다며 칭찬했고 아들과 며느리도 할아버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지의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평소라면 멀리서 인사만 하고 갔을 텐데 이번에는 할아버지 옆에 가까이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또 냄새가 난다고 할까봐 걱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민지가 가까이 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민지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요. 이 한마디에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워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서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쁨에 겨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오랜만에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함께 TV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변화가 단순히 냄새 제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자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회복되었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김 원장의 조언을 따라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 자체가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세안과 면도를 더욱 꼼꼼히 하게 되었습니다. 옷차림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 외출할 때는 항상 바디 미스트를 가볍게 뿌리고 나갔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혹시 냄새가 날까봐 사람들을 피했는데 이제는 자신감 있게 인사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게 되었고 마트에서도 당당하게 쇼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김 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의학적 조언을 넘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해서 망설였던 병원 방문이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할아버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의 관리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손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혹시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박철수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손녀 민지와 함께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지가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즐겁게 웃으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이 조각은 여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민지가 신나게 소리치며 퍼즐 조각을 끼워 맞췄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지를 안아주며 우리 민지가 정말 똑똑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민지는 할아버지 품에서 행복해하며 할아버지 향기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할아버지의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찌린내 같은 냄새라고 했던 민지가 이제는 향기 좋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가져온 큰 기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상은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김 원장이 알려준 방법대로 세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고 세타필 클렌저로 꼼꼼히 관리하고 마지막에 은은한 시트러스 향의 바디 미스트를 뿌리는 것까지가 하나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리가 습관이 되면서 할아버지는 자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옷차림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
머리 스타일도 바꿔보았습니다. 7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자신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도 할아버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는 여보, 요즘 정말 젊어 보여요.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김 원장의 조언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할아버지의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특히 민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버님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민지도 정말 좋아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김 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 원장은 할아버지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 바로 변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죠? 라고 물어보는 김 원장에게 할아버지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 인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냄새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김 원장도 뿌듯해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박 할아버지께서 꾸준히 실천해 주신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의 습관을 유지하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김 원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처럼 고민하는 어르신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내용으로 강의나 상담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 원장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동의했습니다. 몇 주 후, 동네 경로당에서 김 원장의 건강 강의가 열렸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직접 경로당 회장님께 제안해서 성사된 일이었습니다. 노년기 개인위생 관리와 체취 개선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의에서 김 원장은 할아버지의 사례를 익명으로 소개하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석한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고 질문도 활발하게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강해 후 몇몇 어르신들이 개별적으로 할아버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하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정말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활동을 통해 할아버지는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은퇴 후 무료했던 일상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집에서도 할아버지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민지는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랑 있으면 좋은 냄새가 나고 기분이 좋아져요라고 말하는 민지를 보며 온 가족이 행복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지와 함께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쿠키를 만들고 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들이 다시 소중해졌습니다. 민지도 할아버지를 더욱 따르게 되었고 친구들에게도 자랑스럽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향기로워졌어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지에게 깨끗하게 씻고 좋은 향기를 뿌리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지는 나도 할아버지처럼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말을 들으며 자신의 변화가 손녀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자신을 돌보는 습관의 중요성까지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할아버지는 다시 김 원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감사 인사가 아니라 정기 검진차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할아버지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꾸준한 자기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건강에도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손녀 한마디로 시작된 고민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김 원장은 때로는 작은 변화가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용기 내어 오신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죠 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박철수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로 세면을 하고 부드러운 클렌저로 몸을 씻고 은은한 향의 바디 미스트를 뿌립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민지와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집에서 놀이를 합니다. 민지는 이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다니며 할아버지의 품에서 책을 읽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할아버지 냄새 좋아요라는 민지의 말은 이제 할아버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경로당에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김 원장의 건강 강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새로운 보람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식탁의 중심이 되어 가족들과 즐겁게 대화합니다. 민지는 항상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재미있어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김 원장이 알려준 대로 간단히 세면을 하고 내일을 위해 깨끗한 옷을 준비합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다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손녀의 솔직한 한마디로 시작된 상처가 오히려 더 큰 행복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이 만나 삶을 완전히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도 손녀에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되자.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는 할아버지가 되자. 작은 변화가 가져온 큰 기쁨. 이것이 바로 박철수 할아버지가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깔끔하고 상쾌한 하루를 되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연스럽고 건강한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삶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소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